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역사 과목의 내신을 대비해서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는 영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요, 4대 고대 문명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즉,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문명.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 지금의 서아시아 지역이죠. 이란과 이라크, 그쪽 지역인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을 통일한 나라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모아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한 나라들은요, 그 영토가 심지어는 때로는 이집트 지역의 일부까지, 즉 이집트 문명 지역까지 흡수한 아주 거대한 통일 제국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볼 이 네 개 나라들 순서가 아시리아, 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이렇게 네 개 나라들입니다. 이 네 개 나라 순서도 순서지만 상당히 용어들, 왕 이름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는지 많이 생소합니다. 그럴수록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먼저 역시 개념 다지기 OX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아시리아. 이 서아시아를 통일한 제일 처음 나라가 아시리아죠. 아시리아는 청동무기를 통해 이스라엘, 바빌로니아, 이집트 등을 정복했다고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바빌로니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 결코 만만치 않은 나라들인데 이 청동무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철기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광대한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땡. 그다음에 2번 선지. 키루스 1세는 정복지 주민을 강제로 이동시키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정복한 지역을 가혹하게 통치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키루스 2세가 누구냐 하면은 키루스 2세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일단 줄여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라고 아페라고 그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키루스 2세도 그렇고 나중에 나올 다리우스 1세도 그렇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특징은 그 이민족들을 포용하고 통합하고 관용하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혹하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정반대죠. 거꾸로 이렇게 정복지 주민들한테 이런 가혹한 통치를 한 나라들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네, 키루스 2세가 아니고 아시리아고 이 교재에는 아시리아의 왕도 구체적으로 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혹하게 통치하다 보니까 막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60여 년 만에 망했다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별로 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왕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키루스 2세 관용 정책을 편 키루스 2세하고 요 뒤에 내용하고는 전혀 반대죠. 네, 이것도 X가 되겠고요. 3번 다리우스 1세. 다리우스 1세가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전성기를 구가한 왕이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전성기 때 다리우스 1세는 왕의 길을 건설하여 교통망을 정비했다. 이건 맞겠습니다. 왕의 길, 이것도 다리우스 1세의 키워드입니다. 4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자,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뒤에 가보면 왜 그리스하고 전쟁하는지 이유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리스하고 전쟁했긴 했는데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했고 그 이후로 점점 쇠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 5번 선지. 이제 사산 왕조 페르시아로 갑니다. 우리가 오늘 볼 영상 네 번째 마지막 나라입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이거 맞습니다. 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아니고 그 앞전에 그 뒤에죠. 파르티아 나라에서도 역시 조로아스터교가 창시됐습니다만 이 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는 바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 들어와서 국교로 삼았습니다. 자, 6번 그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는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었다. 자, 이 교리가 기본적으로 정리해 보면 뭐 선과 악의 대립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천국이 있고 즉 사후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사후 세계가 있고 뭐 최후의 심판이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등의 그 기본 교리와 많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었다 맞겠습니다. 5. 그다음에 이제 또 짝짓기 문제입니다. 다음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하는 건데요.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아까 전에 방금 봤듯이 그리스와 전쟁 이후에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쇠퇴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로마 제국과 거꾸로네. 네. 아케메네스가 먼저고 사산이 나중이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전쟁을 했고 여기서 패배한 이후에 쇠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로마 제국과 경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뭐 몇 세기 그냥 개략적으로 정리하자면은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존재하던 때는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처음 이렇게 아까 전에 봤던 키루스 2세가 나라 세울 때가 기원전 6세기부터 시작되죠. 6세기부터. 그러니까 이때는 지중해 지역에 그리스나 스파르타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기원 후 3세기 때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또 서쪽에는 로마가 있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지도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도에서 그리스나 스파르타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이건
아직 기원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고, 그리고 지도에 서쪽에 로마 제국이 있으면 아 이건 기원전 3세기 이후에 사선 왕조 페르시아 때겠구나, 이렇게도 같이 그 당시 동시에 존재했던 나라들로 감을 잡아서 어떤 왕조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도 역시 짝짓기입니다. 네, 파르티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후에 나온 게 파르티아죠. 파르티아는 중개무역으로 번성했습니다. 중개무역 어디를 연결했냐? 동서를 연결했습니다. 동쪽으로는 뭐 이때 중국의 한나라, 서쪽으로는 로마, 이렇게 동서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변성을 했고요. 아시리아,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금방 가옥관 통치로 멸망했다고 했죠. 그 다음 페이지 단답형 보겠습니다. 단답형 괄호넣기 먼저 9번입니다. 아시리아는 정복지에 뭘 파견했다?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총독을 파견하고 도로와 교역로 정비해서 중앙집권 체제 마련했다. 이거는 뒤에 나오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하고도 뭐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네 개 나라들 공통점 차이점도 같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원전 6세기 항상 기원전 나오고 페르시아 나오면 이건 아케메네스 왕조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서아시아 지역을 재통일했죠. 이 아시리아 나라가 처음 시작이 된 게 기원전 7세기. 그리고 금방 망했고 6세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 사이에 이제 아시리아가 망한 다음에 여러 나라로 분열이 돼 있던 것을 이렇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서아시아 지역 통일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 활동으로 대제국을 건설하고, 아까 왕의 길 나왔죠. 왕의 길. 바로 이 왕은 아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끈 다리우스 1세가 되겠습니다. 다리우스 1세.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는 뭐 아까 전에 왕의 길도 있었고요. 또 왕의 뭐 그런 것도 나오는데, 이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자 왕의 눈, 또 왕의 귀, 네, 왕의 귀입니다. 킹스 이어, 뭐 킹스 아이, 그런 왕의 귀라고 불리는 감찰관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넓어서 그 영토를 다스리라고 총독을 보냈는데, 또 총독을 감시하는 그 감찰관을 보내니까 그만큼 중앙 집권을 강화했단 말이 되겠죠. 하여튼 아케메네스 왕조하면 아까 도로는 왕의 길, 또 감찰관은 왕의 눈, 왕의 귀, 이렇게 왕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계속 키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13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기원전 5세기경 지중해를 둘러싸고 대립하던, 바로 이게 그리스죠. 네, 그리스에 세 차례 대규모 원정국을 보내 전쟁을 벌였다. 그렇지만 이후 그리스에 패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퇴의 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번 계속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자, 근데 그리스하고 전쟁에서 패했다고 해서 그리스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로스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자, 이 네 개 나라들이 과연 어떤 경위에 의해 가지고 멸망했다. 그것도 다 구별해야 되거든요. 일단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알렉산드로스의 침입을 하다 멸망했다. 그리스 때문에 그리스의 침략으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5번, 또 이 왕조 페르시아는 파르티아 정복하고, 자, 파르티아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바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죠. 그리고 항상 동시대에 있던 나라 로마 제국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페르시아가 들어가는 나라 이름 사산 왕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기원 전이 아니고 기원 후입니다. 기원 후 3세기경 이후부터. 그 다음에 16번 계속 이제 사산 왕조입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누구는 바로 이 왕 이름입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왕이 샤프루 1세라고 있습니다. 샤프루 1세.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샤프루 1세는 에데사 전투에서 로마 제국의 발레리아누스 황제를 사로잡았다. 항상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이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그 자리에 있던 비잔팀 제국하고 계속 경쟁을 해 나갔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나온 중요한 왕 이름 샤프루 1세가 되겠습니다. 아까 아케메네스 거기는 다리우스 1세가 나왔고요. 이 사산 왕조에서는 샤프루 1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17번, 바로 이 페르시아 지역의 유명한 종교죠. 조로아스터교는 유일신 아후라 마즈타. 네, 유일신 이름이 아후라 마즈다입니다. 마즈타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18번,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신의 상징으로 신성시한 것은 불입니다. 불, 파이어. 19번, 사선 왕조 페르시아 때 집대성된 조로아스터교의 경전 이름은, 자, 조로아스터의 경전 이름, 이건 베다가 아니고 아베스타입니다. 아베스타. 이게 혹시 경전에 아까 4대 문명 나올 때, 전에 영상에 나올 때 베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베다는 바로 인도 문명에서 브라만교의 경전이 베다고요.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은 아베스타입니다. 이것도 뭐 같이 통합된 단어 문제에서는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객관식 실력 키우기 보겠습니다. 먼저 객관식 문제 1번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이 부조, 이런 시각적인 자료가 교과서에 나와 있으면 반드시 또
일단 어떤 자료고 어떤 나라에 대한 건지 알아둬야겠죠. 이 나라 왕이 사냥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나라는 일찍부터 우수한 철제 무기, 기마병을 바탕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었다. 자, 이 부조 보면 요거를 시각조류가 어느 나라인 걸 미리 알고 있다면 답을 찾기가 쉽겠죠. 일단 이거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 아시리아. 자, 그러면 일단 아시리아라는 것을 알면은 답은 3번, 5번이에요, 5번. 네, 기원전 7세기형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했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모를 수 있는 게 아시리아가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한 때가 언제지 하고서 기원전 7세기인지 6세기인지 만약에 모른다. 그럴 땐 일단 다른 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선지. 알렉산드로스에게 멸망한 나라는요. 알렉산드로스에게 멸망한 나라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이 아시리아가 망한 원인은 너무 가혹한 통치를 하다 보니까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망한 원인은 반란 때문에 망했다. 네. 반란. 그 다음에 2번 왕의 길이라는 도로를 건설했다. 이것도 역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특히 다리우스 1세 때 왕의 길을 건설했고요. 3번 정복지에 대한 관용 정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계속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하고 계속 그 선지를 섞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그리스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것도 역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네요. 네. 전부 다 1, 2, 3, 4번 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니까 이것만 아케메네스 거하고 아시리아 거만 구별할 수 있어도 이 부조가 어느 나라 건지 모른다 하더라도 답은 그럼 5번밖에 없네 하고서 5번으로 찾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2번 문제 중요 표시가 붙어 있는데요. 왕의 정책이 쐐기 문자로 적혀 있네요. 자, 쐐기 문자 나왔습니다. 반갑죠? 앞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또 특징적인 문자가 쐐기 문자라고 했고요. 자, 키루스 2세라는 왕이 나왔습니다. 이 키루스 2세가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세운 사람이죠. 키루스 2세. 자, 역시 이 키루스 2세의 정책은 아시리아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너무 가혹한 정치했으니까 키루스 2세의 정책은 가혹한 정책 반대가 되겠죠. 그런 취지로도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답은 5번밖에 될 게 없네요. 이 아시리아가 막 피정복민을 탄압하고 그런 거에 정반대가 되는 것만 알고 있다면 답은 피정복민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 포용정책, 관용정책, 그렇게 관용, 포용 그런 뜻이 있는 선지를 찾으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선지 보더라도요, 무거운 세금 부과, 그 다음에 정복지 주민 강제로 이동, 페르시아인과 피정복민 차별, 다 이런 거 다 1, 3, 4번은 다 가혹한 통치에 해당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혹한 통치가 선지가 3개씩 있으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1, 3, 4번 답이 아니겠구나 하고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 원정을 추진하였다. 그리스 원정 추진한 거는 되풀이 되지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그리스 원정 추진했다가 패배하고 이후 쇠퇴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렇죠. 이거 착각했네. 그렇죠. 이게, 그리스 원정 추진한 것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맞긴 맞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키루스 2세 정책을 묻는 겁니다. 키루스 2세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처음 세운 사람이니까, 키루스 2세의 정책은 해당되지가 않죠. 그리스 원정을 추진한 거는 뒤에도 나오지만 일단 기원전 5세기 이후에, 기원전 5세기 이후에 다리우스 1세하고 그 뒤를 이은 왕들이 이렇게 그리스 원정을 추진했었습니다. 키루스 1세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 다시 한번 저도 좀 헷갈렸습니다만 또 단순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왕조를 처음 세운 키루스 2세, 최초의 키루스 2세에 대한 정책을 찾아서 답으로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답은 5번밖에 될 것이 없네요.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계속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설명 나오고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도로와 역참 정비. 그랬죠. 이 도로를 특히 왕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2번 정복지 포용정책 폈다. 이것도 맞고 3번 각주의 총독과 감찰관. 이 총독을 감시하는 감찰관. 그래서 왕의 눈 왕의 귀라고 했죠. 4번 전국을 여러 주로 분할해 통치했다. 바로 여러 주가 20개 주로 분할했습니다. 거기에 총독을 파견했고 감찰관 파견했다는 얘기고요. 5번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멸망했다. 아니죠. 같은 페르시아는 맞긴 맞는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한 건 는 사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고 알렉산드로스에게 멸망당했다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네, 그 다음 4번 갑니다. 4번. 일단 답을 찾는 것 떠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아시리아 할 때 기원전 7세기하고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했다고 했으니까 아시리아는 기원전 7세기고요.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기원전 6세기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설명이 나온 김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중엽에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다시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했고요. 그 전성기를 이끈 왕은 다리우스 1세죠. 답은 4번 다리우스 1세입니다. 아까
그 다리우스 1세 왕의 길이라는 도로 정비했다 아까 나왔고요. 일본 산지 샤프르 1세가 아까 뭐에 나왔습니까? 바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 할 때 나왔죠. 사산 왕조 페르시아 약칭해서 사페라고 그렇게 쓰겠습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 때 로마 제국의 황제를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게 아까 알맞은 말쓰기 16번에도 나왔었습니다. 하여튼 이건 샤프르 1세는 로마 제국과 대결해서 로마 제국의 황조를 사로잡았다. 네. 하여튼 샤프르 1세, 뭐 사선 왕조 페르시아, 로마 이렇게 나오면 이 얘기는 지금 기원 전이 아니고 기원 후의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 이건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사람이고요. 왕이 아니죠. 3번 함무라비 왕. 아, 이건 아까 앞전 영상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할 때 특히 바빌로니아 왕국의 왕이 함무라비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알렉산드로스, 바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바로 그 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로스. 자, 그 다음 5번. 네, 계속 지금 개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번. 자, 이제 지도 문제가 나왔는데 지도가 좀 어렵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차근차근 보자면은 이제 이 오렌지 색깔 부분이 이 왕조의 최초 발흥지입니다. 최초로 일어난 곳. 그리고 이 연두색 부분이 최대 영역이죠. 특히 왕의 길이 키워드지 않습니까? 왕의 길. 바로 왕의 길을 닦은 사람 바로 다리우스 1세 닦았다는 것이고, 특히 왕의 길 루트를 보면은 요 나라의 수도가 수사고요. 여기서부터 사르디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든지 사르디스 이런 도시 이름이 나와도 이건 또 왕의 길과 관련된 루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구나, 그렇게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겠고, 특히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영토가 단순히 메소포타미아 지역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인더스 문명 지역도 약간 포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집트 문명 지역도 일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아시아 지역, 이집트 일부, 그리스 일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더스 문명 일부도 있고 상당히 광대한 영토를 이렇게 거느리게 되었죠. 특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나올 때는 항상 옆에 있는 나라에 그 아테네라든지 스파르타 이런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키워드를 삼아가지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거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로 옳지 않은 것. 1번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답은 1번인데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은 때에는 바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 때고요. 2번 알렉산드로스 침입으로 멸망한 거 맞죠? 3번 총독을 감시하기 위해 감찰관 파견한 거 맞죠? 그래서 왕의 눈, 왕의 귀라고 했습니다. 4번 정복지의 고유한 종교 풍습 존중, 그러니까 포용정책, 관용정책이라고 했습니다. 포용정책, 관용정책. 그리고 5번 수사에서 사르디스 이런 도로 정비, 바로 이 지도에 그대로 나와 있죠. 왕의 길 루트가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6번 갑니다. 6번은요, 바로 페르시아하고 그리스와의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그리스 계통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자, 이 페르시아가 아케메네스인지 사산인지 그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그리스하고 전쟁했다. 이건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하고 그리스하고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그 반란의 배후인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원정군을 세 차례에 걸쳐 파견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결과는 승리가 아니고 패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렉산드로스 대왕한테 멸망했다고 했죠. 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아시리아가 서아시아 지역 차지. 이건 아무 관계 없고요. 3번 사선 왕조 페르시아 내분 약가. 자, 사선 왕조 페르시아가 대립하던 나라들은 로마 제국하고 비잔tium 제국이었습니다. 네, 사산 땡. 4번 역시 또 사산 나오니까 또 땡이고요. 5번 선지 아케메네스 왕조까지 맞는데요.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한 거는 한참 전이죠. 그리스하고 전쟁하기 전입니다. 이 그리스하고 전쟁한 거는 아까도 봤지만 기원전 5세기 이후입니다. 기원전 5세기 이후. 근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한 거는 기원전 6세기입니다. 6세기. 자, 그래서 이 기원전은 숫자가 높을수록 더 오래된 거죠. 네. 기원 후는 뭐 당연히 숫자가 높을수록 최근 것인데, 기원전은 BC 6세기니까 더 그게 오래된 거. BC 5세기니까 나중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는요, 고난도 유형에 해당되는 사이시기 문제입니다. 먼저 가를 보겠습니다. 다리우스 1세 하면 역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죠. 다리우스 1세가 인더스강 유역에서 그리스 일부, 인더스강 유역, 즉 인도 문명 지역이죠. 그리스 일부와 이집트 문명 지역까지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성기고, 답은 샤프르 1세 나오면 요거는 사선 왕조 페르시아죠. 사선 왕조 페르시아. 샤프르 1세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더스강 유역, 즉 사산 왕조 페르시아 특징은 영토가 이집트 지역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좀 차이점이 있네요. 네.
일단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이집트 지역까지 일부 포함했는데 사사안 왕조 페르시아 지역은 그냥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있고 이집트는 없네요. 이런 차이점도 이렇게 문제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죠. 하여튼 이 사이를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 역사 쭉 4개 나라 중에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사사안 왕조 페르시아 그 사이 있는 나라는 파르티아가 되겠습니다. 파르티아. 네. 파르티아가 바로 여기 나왔네요. 파르티아가 중개 무역으로 번성했다. 바로 동쪽과 서쪽 나라들 이어주는 거. 동쪽으로는 중국 한 나라, 서쪽으로는 로마 제국 이렇게 서로를 이어주면서 중개 무역으로 번성했습니다. 이 페니키아 얘기 나오는 거는요. 페니키아는 그 4대 고대 문명 바로 그 시기에 나왔던 나라죠. 바로 지중해 동부 연안에서 이렇게 지중해 무역을 주도하면서 뭐 카르타고 같은 식민지 다시 복습해보죠. 카르타고 같은 식민지도 건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표어 문자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페니키아. 하여튼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아시리아가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한 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보다 전이고요. 4번 아무르인이 바빌로니아 왕국 건설. 이것도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할 때 나온 얘기니까 당연히 페르시아 왕조 이런 거보다 훨씬 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여튼 기억 나온 김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처음 건설한 민족은 수메르인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한 건 아무르인. 다시 한번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5번 히타이트가 철제 무기를 앞세워 이집트가 경쟁했다. 이것도 고대 문명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히타이트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이 멸망했다고 했죠. 네, 철제 무기와 뭐 전차를 앞세워서 네. 바빌로니아를 멸망시켰습니다. 하여튼 이 히타이트나 뭐 페니키아 이런 나라들 또 아무르인 다 앞전 영상에서 봤던 고대 문명할 때 다 나왔던 나라들. 하여튼 시기적으로 요 문제 보기하고는 맞지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8번. 다음에 해당하는 종교입니다. 여기서 나온 종교는 뭐 조로아스터교밖에 없죠. 네. 하여튼 나중에 큰 단원으로 문제가 나올 때는 이제 브라만교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크리스토교, 이슬람교 다 섞일 수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이 벌어지는 곳으로 보았다. 그리고 사후세계에 있다고 보았다. 여기까지는 뭐 그리스도교라든지 이슬람교도 같을 수가 있는데 가장 큰 특징 유일신 이름이 아우라 마스타. 그러니까 유일신 이름으로 아우라 마스타 신봉한 종교는 그리스도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선과 악의 대결, 뭐 최후의 심판, 사후세계 이런 거에서 바로 제가 왜 잘못 썼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고요. 일단 9번입니다. 이제 다음에 각 나라의 이어질 대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역시 좀 약간 존재감이 조금 떨어지는 파르티아 나왔는데요. 파르티아는 중개무역으로 번성하였어. 맞아. 하지만 누구에 의해 3세기 초에 멸망하고 말았지. 자, 일단 기원전이 아니고 기원 후입니다. 기원은 3세기 시기 중요하고요. 근데 바로 이 시기에 서쪽엔 로마 제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파르티아를 멸망시킨 나라,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된 나라, 바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죠. 그러면, 자, 사산 왕조 페르시아란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요. 하여튼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여기 나라에 해당되는데, 자, 1번 페르시아 부흥을 내세웠어. 이거에 답이 되겠네요. 네, 앞전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한번 멸망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페르시아 부흥을 내세웠습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2번 자꾸 제가 헷갈리네요.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맞고요. 그 다음 2번 역시 파르티아뿐만 아니고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도 동서교역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것도 맞고 3번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였죠. 그 다음에 이 비잔팀 제국과 경쟁했다. 자,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기원 후 7세기까지 이어집니다. 기원 후 7세기까지 이어지니까 일단 로마 제국이 망하기 전에는 로마 제국과 경쟁을 했고요. 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에는 그 자리에 있던 비잔팀 제국과 경쟁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같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 5번 다리우스 1세 때 전성기 맞이했다. 이제 다리우스 1세가 나오면 이거는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네. 그러니까 이거 옳지 않은 것은이라는 것만 요거만 유의하면은 답은 5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니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계속 뭐 구별이 충분히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바로 10번, 바로 오랜 기간 로마 제국과 대립했다. 이거 기원 후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존 나오지 않았지만 바로 로마 제국 황제를 사로잡은 모습, 바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특히 왕을 묻는다면 샤프르 1세를 얘기하는 거죠. 샤프르 1세. 자, 답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거 답은 4번이네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1번 유대교를 믿는 나라는요. 앞전에 고대 문명에서 봤던 헤브라이. 네.
헤브라이가 유대교를 믿었고요. 이번 왕의 길 건설한 건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특히 전성기를 이끈 다리우스 1세고요. 3번 그리스의 원정국 파견했다. 이것도 역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다리우스 1세 때부터 또 그 뒤를 이은 왕들이 역시 그리스의 원정국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5번 선지 알렉산드로스 침입의 멸망. 이것도 역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되는 거네요. 네. 자, 그러니까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는 것만 알면은, 특히 이 동시대 로마 제국이 있었다는 것만 알면은 답은 4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종교. 역시 뭐 답은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거겠죠. 특히 이 마크,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상징과도 같은 마크입니다. 일단 조로아스터교라는 것만 일단 아는 것뿐만 아니고 옳지 않은 것이니까 요 함정에만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징 다 나오네요. 불을 숭배했고, 또 유일신 아우라 마제다서 섬겼고, 신들 찬양하는 베다가 아니네요. 자, 여기서 신들도 틀렸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유일신 믿는 교기 때문에 신들 복수가 들어가면 안 되죠. 유일신은 아우라 마제다만 섬겼습니다. 자, 신들을 찬양하는 베다를 남긴 종교는 바로 인도 문명의 브라만교였습니다. 브라만교. 그다음에 4번 사선 왕조 페르시아가 국교로 삼았다. 이것도 맞고요. 5번 교리가 우리 아까 봤듯이 선과 악의 대결, 최후의 심판, 4, 5세기 하니까 역시 유일신, 이렇게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옳지 않은 거 답은 3번이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은 아베스타라고 그랬죠. 아베스타. 네. 그리고 베다는 브라만교의 경전입니다. 그 다음 12번 갑니다. 네, 다음 문화유산을 남긴 국가로 오른 것인데요. 자, 페르시아폴리스 궁전 유적. 자, 페르시아폴리스. 자, 이름만 보더라도 페르시아의 도시 있다.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죠. 바로 페르시아폴리스 궁전 유적을 남긴 왕조는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다 이것도 다리우스 1세가 건설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옆에 계속 고난도 문제 객관식을 보겠습니다. 네, 고난도 문제로 13번인데요. 이렇게 최초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 또 이집트 문명이 있었고, 자, 이 나라들이 뭐 어떻게 분열되었다가 어떻게 통일했을까, 이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그 사이에 분열된 여러 나라 이름들이 뭔가 궁금한 분들은 이 표 보면 쫙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수메르, 아카드,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는 또 이집트 문명, 이렇게 있다가 쭉 여러 나라들로 이렇게 갈려져 있다가 기원전 7세기에 최초로 통일한 나라 아시리아죠. 그러니까 가간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그리고 아시리아는 금방 반란이 일어나서 망했다고 그랬고, 이렇게 또 여러 나라로 분할이 되어 있다가 또 기원전 7세기가 아니라 6세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통일했다고 했고요. 통일한 왕은 또 키루스 2세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아시리아에 대한 거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가혹한 통치, 답은 2번이네요. 정복지 주민에게 무거운 세금 부과했다. 자, 다른 선제 같이 보겠습니다. 에데사 전투에서 로마 제국 물리쳤다. 바로 로마 제국하고 대결, 이런 얘기 나오면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고 했고요. 3번 거리스가 파견한 원정군 침입으로 멸망.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원정 가기로 했는데, 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한 거는 그리스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고 그 알렉산드로스에게 멸망한 것이고, 특히 우리 여기는 아시리아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니까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원인은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망했다고 그랬죠. 너무 가혹한 통치 때문에.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중국 진시황제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이 진시황제 역시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업적은 이루었습니다만 너무 가혹하게 통치하다 보니까 길게 가지 못한 거, 그런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선지, 4번 왕의 귀 왕의 눈으로 불리는 감찰관 파견했다. 이거는 역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고요. 5번 선지, 수도인 수사에서 국경지역인 사르디스까지 이르는 길, 바로 이거 왕의 길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왕의 길도 역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하여튼 이렇게 답을 찾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다른 나라들, 사산 왕조 페르시아들 공통점, 차이점 계속 구별을 해나가면서 다지고 또 다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네, 14번 가나 국가에 대한 옳은 설명은, 그러니까 두 개 나라를 주어지고 각각 이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짝을 잘 지었나 한번 골라야 되는데요. 자, 키루스 2세가 나오고 다리우스 1세 나왔다. 이건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키루스 2세가 다시 서아시아를 재통일했고, 다리우스 1세 때 전성기, 그 다음에 샤푸르 1세가 나오면 요거는 사선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사선 왕조 페르시아. 자, 영토가 여기 이 두 나라가 구별되는 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는 이집트 지역까지 차지했었는데,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 때는 일단 이집트 지역은 없습니다. 그냥 전통적인 서아시아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그리고 일부 인도성 유형이 있었고요. 하여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한 계기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리고 사선 왕조 페르시아는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자, 이게 기원 후 7세기경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아케메네스 사선 한번 구별한 다음에 일단 기억을 보겠습니다.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도량형과 화폐 통일했다. 이것도 맞죠. 항상 통일된 나라를 만들면 이 도량형 화폐 통일 이런 거 주요 업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번 피정복민을 가혹하게 통치했다. 이건 아시리아에 대한 거죠. 아시리아. 그렇지 그와 반대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 포용 정책을 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갈 수가 있었죠. 기억은 났고 니은은 땡. 디귿. 비잔티움 제국과 오랜 전쟁을 벌였다. 그렇습니다. 사선 왕조 페르시아는 로마 제국이 있을 땐 로마 제국과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자리에 있던 비잔티움 제국하고 오랜 전쟁을 벌였습니다. 네, 디귿도 맞습니다. 그리고 리을 조로아스터에 의해 조로아스터교가 창시되었다. 자, 이 사선 왕조 페르시아는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죠. 처음 창시가 된 거는 파르티아 때. 제가 착각했네요. 처음 창시가 된 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처음 창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만 맞고 니은을 리을 틀리니까 기억 디귿 답을 찾으면 리을 기억 2번입니다. 하여튼 이게 꼭 답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틀린 선지는 왜 틀렸는가 꼭 확인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서술형 문제 가겠습니다. 먼저 서술형 첫 번째 15번입니다. 밑줄 띈 기억을 가능하게 한 통치 정책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아시리아에 이어. 그러면 아시리아 이어 나오면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자, 기원전 6세기 무렵 서아시아 재통일한 후 200여 년간 다양한 민족을 어우르며 통일제국을 유지했다.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을 가능하게 한 통치 정책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키루스 2세도 그렇고 다리우스 1세도 그렇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했던 주요 정책 생각나는 대로 써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답을 써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쓴 것처럼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서 잘 말로 서술형 문장으로 풀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좀 정리하자면은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다른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했다. 또 정복지 주민이 세금을 바치고 지배에 복종하면 그들의 법과 종교 언어 사용을 인정했다. 이렇게 포용정책의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포용정책인데 이런 키워드들을 잘 버무려 가지고 문장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갑니다. 네, 16번 다음 전쟁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이유. 이게 아까 전에 객관식 6번에서 봤던 겁니다. 근데 6번은 근데 결과가 나왔었죠. 6번의 결과고 요거는 그 원인을 묻는 겁니다. 자, 기원전 5세기 초 그 전성기를 이끈 다리우스 1세부터 이제 그리스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스 공격을 왜 했냐? 결국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하여튼 이후에도 다리우스 1세의 뒤를 이은 왕이 두 차례 더 그리스 원정에 나섰으나 그리스 연합군의 저항으로 정복에 실패했다. 그래서 그 이후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쇠퇴의 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왜 그리스를 공격을 왜 했냐? 자, 아까 객관식 6번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왕조가 쇠퇴하고 결국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런 과정으로 갔는데요. 일단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바로 이거죠. 바로 그리스 계통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그리스 계통의 사람들이 일으킨 반란의 배후로 그리스를 지목한 거죠. 그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 원정에 나섰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는요, 뒤에 또 그리스 파트 할 때 다시 한번 또 나오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번 영상은 페르시아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7번 또 지도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봤죠. 오렌지 부분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발현지 처음 일어나는 곳이고요. 이 연두색 부분은 바로 최대 영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최대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집트 지역 일부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그 검은색 실선으로 쳐져 있는 부분은 이제 서아시아를 처음 통일한 아시리아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최대 영역에 비해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죠. 특히 이제 여기 바로 수도인 수사에서 그리고 사르디스까지 이어지는 길, 바로 그 길 이름 아까 뭐라 했습니까? 루트 왕의 길이라고 했죠. 왕의 길. 네. 가 길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런 길 이름 나오면 바로 왕의 길이고 가 길은 왕의 길이고 그 건설한 왕은 바로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리우스 1세가 이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 잘 기억하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우스 1세가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전국을 여러 주로 나누고 총독과 감찰관을 파견했다. 이 감찰관을 파견한 목적, 바로 왕의 눈, 왕의 귀라고 했죠. 총독을 감시하기 위해서 파견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지도에 나오듯이 왕의 길을 건설해서 도로와 역참을 정비했습니다. 이 역참이라고 하는 건 너무 나라가 넓다 보니까 그 왕이 또 각 지역에 이렇게 또 아니면 각 지역에서 왕으로 이렇게 서로
연락을 취할 때 말을 갈아탈 수 있거나 또는 숙박을 제공하는 지금으로 이제 말 그대로 역 같은 그런 개념이죠. 스테이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또 화폐와 도량형이라고 하는 거 길이, 부피, 무게 그런 걸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화폐의 도량형 통일 이 부분 놓고 보면 또 뒤에서 볼 진시 황제하고 공통점이 있네요. 이렇게 그 다리우스 1세가 취했던 중화 집권 정책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 기원 전부터 기원 후까지 쭉 한목에 모아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또 아니 맨 처음에 아시리아부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설 왕조 페르시아 이렇게 아주 입에 딱딱딱딱 붙도록 계속 되풀이해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